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비역 육군 중위 오대기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특수부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부대란 특수전을 수행하는 부대로 일반 정규군이 수행하기 극도로 어려운 고도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대표적으로 적 후방 침투, 암살, 대테러, 첩보 등의 임무 등을 주로 맡는 특전부대가 있고, 이 특전부대에 대한 항공, 군수, 정보 등을 지원하는 특수전 지원부대가 소규모로 정예화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작전을 수행합니다. 각 나라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여러 형태의 특수부대가 존재하는데, 특수부대를 확실하게 특정짓는 구분자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특수부대라고 하면 특수부대라고 인정을 하며, 단 주로 특수부대로 칭하는 부대들은 위에서 이야기한 특전부대와 이를 지원하는 특수전 지원부대의 유형이 대부분입니다. 현대적인 특수부대의 시초는 2차 대전에서 활약한 영국의 코만도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독일이 유럽 본토를 점령하여 수세에 몰리자 영국은 코만도를 투입, 기습하여 독일군의 항공기 250대를 폭파시키는 성과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이은 작전 투입으로 막대한 병력 손실을 입어 조직이 와해될 상황에 처하자 잔존 병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특수부대인 SAS가 창설되게 되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최고의 특수부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영국의 코만도와 SAS 활약에 전 세계는 이를 모방하여 특수부대를 창설하였고, 미국의 레인저, 네이비실, 프랑스의 GIGN, 독일의 GSG-9 등 전 세계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특수부대가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특수부대가 존재하는데요.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도 그 전투력을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부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전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육군의 특전사입니다. 정식 명칭은 특수전사령부로 6.25 당시 활약하였던 켈로 부대를 모체로 1958년 창설되었으며, 미 육군 특전부대, 일명 그린베레의 위탁교육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은 베레로 널리 알려진 육군 특전사는 유사시 적 후방 깊숙이 침투해 정찰과 감시, 주요 군사시설 파괴, 후방교란, 요임 납치 및 감살 등의 임무를 맡습니다. C-130, CN-235 등의 수송기와 MH-47 등 특수작전용 헬기를 타고 적 후방에 침투를 하고, 유사시 미군의 MH-47, MH-60, MC-130 등 특수작전용 항공기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전사 부대 중 최정예로 여겨지며 특전사 중에 특전사로 불리는 707 특수임무대는 대테러 작전과 요인 경호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이들이 받는 훈련은 실전적인 훈련으로 유명한데, 실내 암전 상태에서 교관이나 지휘관 옆에 표적을 세워놓고 실탄 사격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을 대비한 훈련을 하다 순직한 707 대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UDT실, 우리 해군의 UDT실은 해군 특수전 전단이 정식 명칭이며 1955년 창설된 수중폭파대 UDT가 그 모체입니다. 최초에는 일반 정규군의 상륙작전에 앞서 해안에 침투하여 기뢰, 수중장애물 및 해안포 등을 제거하고 상륙하는 부대에게 각종 해안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요. 이후 폭발물 처리, 전천후 타격, 해상 대테러 임무가 추가되어 현재는 해상은 물론 육상, 공중 어디에서나 작전을 펼치는 전천후 특수부대인 UDT실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임무 특성상 혹독한 훈련을 통해 선발되는 것으로 유명한데, 12주간의 기초체력 훈련을 통과하는 사람은 교육생의 40% 미만이라고 하며, 지옥주로 불리는 기간에는 183시간의 무수면 및 IBS 훈련, 갯벌 훈련, 부보 등을 휴식 없이 진행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덴만 여명 작전이 UDT실이 실전에 투입된 대표적인 작전인데요. 우리나라의 선박을 납치 6일 만에 급습하여 해적 8명 사살, 5명 생포와 동시에 인질 21명 전원을 구출하였으며, 이는 우리 군이 해외에서 수행한 최초의 인질 구출 작전임과 동시에 세계 해상 인질 구조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공적인 작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군 CCT, 다음은 우리나라 공군의 CCT, 공정통제사입니다. 규모는 매우 작지만 소수의 최정예 특수부대로 베트남전에서 활약한 미 공군 CCT를 통해 필요성을 느낀 대한민국 공군에 의해 1978년 4월에 창설되었으며, 1968년 4월에 만들어진 공군 특수부대 684 부대가 해체되고 10년이 지난 1978년 4월에 창설되어 784 부대라고도 하나,
이 두 부대의 공통점은 공군이라는 것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붉은 베레모를 쓰고 있어 붉은 베레로 불리며 임무는 전시 공수부대나 물자를 공수하는 공정작전에 앞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 항공기가 병력과 장비를 투하할 수 있도록 낙하지점 주변 적의 위협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공군 전폭기 등이 전략 목표물을 공격할 때 첨단 미사일이나 폭탄이 정확히 목표물에 명중할 수 있도록 레이저 장비를 사용하여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진에 침투하는 위험한 임무를 띠고 있는 특성상 공정 통제사들은 저공 및 고공 낙하 침투, 육상, 수상, 수중 침투 등 모든 종류의 침투를 할 수 있어야 하죠. 이를 위해 1년간의 자체 훈련과 육군 특전사, 해군 UDT실, 해병대 등의 위탁 교육을 통해 3년간의 훈련을 거쳐야 진정한 공정통제사 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 해병대 특수부대로는 특수수색대가 있습니다. 해병대의 주요 작전인 상륙을 함에 앞서 며칠 전 적 해안 지역의 침투, 정보 수집과 정찰, 지휘체계 파괴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입니다. 상륙부대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며 적진 40여 킬로미터까지 잠입, 아군 헬기 착륙 및 함정 상륙을 유도하고 교두보를 확보합니다. 장교, 부사관과 같은 간부 중심으로 이루어진 타 특수부대와는 달리 병사가 80%가량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었으나 2021년 부사관 체제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2018년 창설된 역사가 비교적 짧은 부대지만 국방개혁에 의해 확대 증편될 계획이며 그동안은 합참 지정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2020년 국가급 군 대테러 특수임무대로 격상되었습니다. SSU, 해군의 해난구조전대 SSU는 해양재난, 사고에 대한 구조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전시에는 주요 항만 개양 유지를 지원하고 상륙작전 시 전투구조 임무를 수행하며 평시에는 인명구조 및 선체 인양 등의 해양구조작전, 항공구조작전, 심해 EOD, 항만 및 수로상 장애물 제거, 간첩선 인양을 통한 적 정보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적을 타격하고 살상하는 위에 이야기했던 타 특수부대와는 다르게 구조의 성격을 띠는 특수부대로서 군사작전은 물론 민간작전 분야까지 활동 영역이 광범위합니다. 군사작전으로는 6.25 당시 인천 상륙작전, 문산호 작전 및 1998년 동해 북한 잠수정 납포 및 인양작전, 천안함 인양 등이 있으며 민간작전으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페리오 사건, 세월호 사건,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등에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SSU 심해 잠수사의 심해 잠수 능력은 UDT나 특전사와 같은 특수부대 중에서도 독보적이며 포화 잠수 기법을 사용하여 300m 해저까지 잠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폭발물 처리반 EOD, 공군 항공구조대 SART, 공군 공정화물 의장사 ADRT 등 정규군이 수행하기 어려운 임무에 특화되어 있는 여러 형태의 특수부대들이 존재합니다. 최근 가짜 사나이를 통해 UDT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온라인상에서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로 나뉘어 각 특수부대를 비교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위에서 설명하였다시피 모든 특수부대가 서로 특화된 임무가 상이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부대가 더 세다, 최고다라는 이야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두 다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부대는 물론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커져 국방력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대기였습니다. 친굿!